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잡 어벤져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안산하드의 안소민 자매님을 모시고 안소민 자매님께 그 보험 마케팅, 보험 세일즈의 그 정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게스트로 모신 안산하드의 안소민 자매님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매님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안산하드의 안소민 자매입니다. 친애받은 날 소개해야 되나? 뭐 그러셔도 되고. 네. 제가 76년에 5월 15일에 친애받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안산하드에서 상호제 회장으로 부름받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패널들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잡 어벤져스에서 심도 깊은 질문을 맡은 강중훈 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좌우 어벤져스에서 다둥이 압박을 맡은 김병규입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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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니까 참 새롭네요. 네. 오늘 안소민 자매님을 저희가 그 두 번째 순서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끝까지 견딤이라는 그 계명을 갖고 있는데, 사실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이 시작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안소민 자매님께서는 지금 그 보험 세일즈를 하고 계시고,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셨죠? 1993년에 입사했으니까 26년. 네. 26년째 보험 세일즈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세일즈라는 걸 시작하셨고, 또 그것들을 지금까지 견디기까지, 또 지금까지 해오시는 과정에서의 많은 좀 에피소드를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93년도에 처음에 그 보험 세일즈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제안들을 받아보잖아요. 자매님께서, 어떻게 제안을 받으셨고, 처음에, 내가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결심하신 계기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제가 결심을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하기도 좋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직장이 이제 어디로 가기로 이제 돼 있는 상태였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우연히 만난 사람이 뭐 시험을 좀 보면은 안 되겠냐? 시험을 보면 뭐 얼마 이렇게 돈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있었고,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공부를 이제 잠깐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만 보면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돈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때 그 돈이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제가 그 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한 반달치, 보름치 정도. 상당히 상당히 큰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만 하고 결심까지는 안 했는데, 동생한테 내가 보험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공부도 좀 하고, 시험을 보면 돈을 준다니까 시험을 보려고 해. 그러니까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어느 회사에서 하면은 돈을 더 준다고. 다른 보험사에 가면? 그런데 이제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험 보기로 하는 회사가 이제 그때 대한민국 제일 큰 회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내가 뭔가를 배웠으면 좋겠다. 보험에 대해서 좀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좀 알고 넣고 싶다. 그전에도 보험을 넣었지만 사람들이 그냥 넣어주세요 하면 그냥 넣었으니까, 이것을 좀 알고 내가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험을 받고, 다행히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돈을 이제 며칠 날 이제 줄 때까지 또 교육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교육받는 거는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보험이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뭐 어떤 상품이 어떤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특히 여성들에게 많이 안보험 가입을 권유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암에 걸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치료를 포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사람들이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고객들한테 열심히 권유를 한 것 같아요. 그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한 가정의 한 여성의 인생을 구원할 수도 있겠다. 좀 자매님께서 그 한마디로 암보험에 대한 간증이 생기셨네요. 네? 그럴 수도. 네, 스스로에 대한 아마 간증이- 신입사원 때는 그랬던 네, 간증이 것 같아요. 생기시니까 우리 네. 가족들한테도 이걸 꼭 전해야 되겠어. 네, 네, 그리고 전하시고 그랬던 네, 다른 것 사람한테도 길거리에서 우리가 전하듯이 네. 길거리 전도 가셔서 이거 꼭 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시고. 제가 복음을 처음 알았을 때 이 복음을 네. 모르는 사람들을 음. 보면 너무 막 안타까워서 열심히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암보험에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막 20몇 건씩 그렇게 암보험을 팔러다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당시에 보통 설계사들이 한 달에 뭐 4-5건 이 정도 네. 하는데 물론 이제 금액이 큰 것들을 이렇게 권유하고 다녔겠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거를 하면 얼마 소득이 생기는지를 잘 몰랐어요. 아. 그런데 암보험은 가입을 해놔야 된다. 내가 암이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돈이 없어서 죽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그 네, 암보험을 이야기하고 자매님께서 다니다가 굉장히 보험사를 중요한 다니게 포인트를 됐어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쉽거든요. 네, 근데 자매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돈으로 본 게 아니라 내가 적은 비용에 이걸 가입하면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니까 사실 그걸 생각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위하는 마음에 암보험을 파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사는 사람도 이분이 나한테 뭐 한 달에 15,000원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한테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이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물건을 판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사실 그 마음을 알아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자매님, 우리는 저 지상파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보험이신지 밝히셔도 돼요. 근데 굳이 무슨 뭐 국내 뭐 대형 자매님 처음에 삼성생명에서 시작하셨죠? 네. 근데 돈 더 주겠다고 한 데가 어디예요? 교보인가요? 교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교보도 아니고 이렇게 좀 작은데? 예, 좀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자매님이 어차피 내가 뭔가 상품을 팔려면 팔려고가 아니고 배우려고 배우려면 이게 삼성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그렇죠.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제대로 가르칠 것이다라는 음. 그런 이제 기대가 있었죠. 그래서 아.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배웠어요. 아, 그때 당시에. 사실 뭐 미래에 대한 불안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저 자매님도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어떤 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어떤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 사실은 보험을 하고 계신 거고 그게 좋으니까 주위 사람들에게도 권유하게 된 거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지만 그건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이제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거고 이제 뭐 원래 라이프는 뭐 리브와 뭐 이프라면서요. 살면서 만나게 경우 그게 라이프라면서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그 불안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이제 뭐 보험이나 저축이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하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불안은 기도와 복음에서 해결을 하는 거고 그러겠죠. 네. 자, 자매님 26년간 영업을 해오셨는데요. 자매님이 생각하는 영업이란 뭔가요? 그게 어떻게 한마디로 되나요? 뭐 대부분의 모든 직업들이 영업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CEO들한테 뭐 혹시 자기 그 회사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권유를 받기도 했어요. 그분들이 볼 때는 제가 이제 영업을 이제 곧잘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후배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건 진심을 다해라. 진심으로 고객한테 얘기하면 통한다. 그리고 만약에 통하지 않더라도 뒤돌아 나올 때 부끄럽지 않잖아요. 내가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렇게 오래 다닐 계획이 없었으니까 언젠가 그만뒀을 때 길에서 예전 고객을 만나도 아주 반겨 맞을 수 있도록 정직하자. 또 하늘에 계신 분께 두려움 없이 정직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그 고의는 아니지만 고객을 속일까봐 그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약관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열심히 읽고 근데 제가 그 회사에서 그냥 상품을 설명해 주는 대로 고객한테 얘기하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혹시 이제 잘못 이야기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설계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 약관을 굉장히 꼼꼼히 읽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객 입장에서 회사하고 싸우기도 해주고 좀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매님께서 이렇게 화면 보시는 분들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매님 6학년이세요. 네, 6학년입니다. 네, 웬만한 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뭐 4, 5정이다, 뭐 이게 많잖아요. 5, 6도다 그런 얘기 많은데 26년 동안 이렇게 지금도 현역이시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지금도.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연금을 이렇게, 저는 회사에서 매월 네. 월급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 가능한 정말 물론 이것도 한마디로 표현하시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26년간 지속 가능해온 그 비결? 네. 뭐 아까 얘기한 거하고 같겠지만 근데 고객한테 제가 신뢰를 이제 잃지 않도록 노력한 부분 그게 이제 정직하게 대하려고 노력했고 때로는 제가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보험회사는 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감 날짜까지 그 목표한 계약고를 올려야 이제 자기 그 레벨에 맞는 급여를 받아요. 또 이게 레벨에 맞춰서 이제 그게 이제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이렇게 마감 때가 됐는데 그 못 맞추는 경우가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죠.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다른 설계사한테 넘어가서 다른 분에게 계약을 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을 주었는데 근데 다시 돌아오시더라고요. 신뢰가 서로 간의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이거 하시면서 그 루트는 어떻게 찾으십니까? 소비자를 제가 새로운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네. 두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네. 처음에 신입사원 때 1년 혹은 2년? 그때 아마 이제 새로운 고객을 계속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는 고객이 계속 연결이 돼요. 소개를 해가지고 고객 뒤에 있는 또 고객이 또 보면 아직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저는 아직 못 느껴보셨죠? 네, 아직 못 느껴봤어요. 정말 그렇게 되시려면은 저는 아직 3학년이어서 그게 이제 내공입니다. 자매님 되게 핵심적인 단어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의 노하우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를 좋아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신뢰해주고 이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은 자매님이 어떤 삼성이라는 서비스를 팔아서가 아니라 사실 자매님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매님이 거기다가 삼성을 하든 뭐 아니면 뭐 다른 보험을 하든 결국에는 자매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고객은 저를 볼 때 저 하나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소속된 회사도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법인 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몇 군데 회사를 다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삼성 것만 하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삼성보다 경쟁력 있는 타사 상품을 제가 권해도 그쪽 상품이 좀 더 좋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삼성 거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고객들이 아직도 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삼성에 속했기 때문에 저를 선택하는 고객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직도 예. 있다. 그럼 저만 좋아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법인에서 하고 계신다는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 삼성생명의 그 이제 판매 채널이 네.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삼성생명에서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삼성 직영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삼성생명에서 원래 근무했던 그 이제 임직원들이 이제 그 허가를 받아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하는 채널이 있고 뭐 아시다시피 뭐 삼성은 이제 홈쇼핑을 많이 안 나가지만 홈쇼핑, 방카슈랑스 뭐 이런 채널이 몇 군데 있는데 지금은 이제 법인 채널하고 본체 채널하고 거의 뭐 이렇게 큰 차이 없이 비중이 비슷한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본체 채널이 좀 더 크겠지만 법인 채널이 그만큼 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자매님께서 지금까지 세일즈 하시면서 이제 진짜 이제 보험을 딱 가입을 했는데 어떻든 보험의 덕을 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이걸 팔길 너무 잘했다. 정말 이걸 이 사람한테 권하기 잘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으시면 하나 전해주시겠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언뜻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두 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보장성 상품이 아니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적금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저축을 이제 가미하고 하지만은 근데 저기 보전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그때 그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천정에서 정말로 비가 새더라고요. 거기에 월세로 사시는 분이 제가 이제 일하다가 이제 그 회사 쪽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살고 계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 적금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3년 만기 1,000만 원짜리를 그때 이제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보험회사는 사업비가 나기 때문에 은행보다 그 조금 비싸요. 월 불입하는 금액이.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지 왜 나한테 하려고 할까 그랬더니 자기가 급여가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매달 같은 날 월급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적금을 타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저더러 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하고 이제 계약을 해놓고 수금을 하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수금을 하러 집에 가보니까 정말 비가 새는 거예요. 그 연탄 불을 때요. 그래서 90년대에 연탄 불 때는 집이 이렇게 흔치 않았잖아요. 보니까 이제 정말 대빵망한 방에 애들 둘하고 네 식구가 살더라고요. 3년 동안 제가 악착같이 수금을 해서 그 집을 전세로 옮겨줬어요. 그 친구가 근데 제가 그때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이렇게 번듯한 집으로 이렇게 방에 이제 2칸짜리 18평짜리 연립주택에 전세를 옮겨갔는데 참 그때 뿌듯했어요. 뭐 그 질병에 걸리고 뭐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금으로 이제 그 치료비 감당하고 뭐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 3년을 제가 꼬박 수금을 다녔기 때문에 밤에도 부인이 월급 나왔다 보면 제가
9시, 10시에도 쫓아가서 수금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이렇게 돈이 있으면 이제 일하러도 안 가고 막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이번 기회에 돈을 타서 전세로 옮기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이 들쭉날쭉하고 하는데 정말 3년 동안 그게 짧은 세월이 아니더라고요. 36번 수금 다니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바뀐 걸 보신 거니까 네, 정말 네.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바뀌고 좀 더 나아진 삶을 사는 걸 보셨으니까 그게 네. 정말 보람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뭐 그 건물을 지은 분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임대 공장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다가 이제 뭐 공장을 자기 공장을 지어서 가시는 사장님들도 뵙고 굉장히 이렇게 좋아지는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 네. 제일 그건 좋은 데서 네, 좋아진 건데 네, 이건 제일 정말 안 그게 좋은 데서 마음에 좋아진 있는 거니까. 게 그 고객이에요. 네. 제가 정말 그 힘들게 그 분들 그 1,000만 원 만들어 드리는데 정말 저도 힘들었거든요. 목요일도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내려면 사실 세일즈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제약이 많을 텐데 예, 그 10년 동안 성전봉사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축복이나 간증에 대한 게 있으신지. 그 성전 봉사가 특권이잖아요. 그때 봉사자로 부름 받고 처음에 금요일에 그 성전에서 원하는 날이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금요일은 제가 마감해야 되고 사실 그 모든 요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야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금요일에 봉사를 했는데 성전 봉사 때문에 일이 잘못되는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 봉사하면서 주님께서 그 제 일을 주관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별로 두렵지 않게 성전 봉사가 그래서 더 많이 소중해요. 시간을 그 일주일에 5일 일하는 데서 또 하루를 빼서 4일밖에 일을 못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성전 봉사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자매님이 자매님이니까 뭐 그냥 보험하면서 그냥 부업으로 한 게 아니냐, 뭐 그냥 한 달에 뭐 그냥 용돈 벌 수준으로 사실 번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어느 정도 대략 이렇게 뭐 가정을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너무 이렇게 26년 동안 그냥 설렁설렁 하신 거 아니냐.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조금만 자매님 좀 자랑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어필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업종에 일하시는 분 중에는 억대 연봉자가 꽤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억대 연봉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질적인 가장이고 그 자녀들을 제가 저 혼자 힘으로 그 교육을 시켜야 했고 생계를 제가 그 유지해야 됐고 이러한 그 필요한 비용들은 제가 수입해서 충분히 충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두 자녀의 대학 교육까지 다 책임지셨죠? 네.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매님 절대로 26년간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셔서 가족들을 다 부양하신 분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데일 카네기 책에 보면 거기에 그분도 이제 그 예전에 세일즈를 하셨던 분인데 절대 보험 세일즈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 세일즈를 시작하지만 99%는 다 중간에 드롭하고 결국 전체 가입자 중에 95% 이상은 나머지 1%의 그 세일즈 하시는 분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 새로 내가 들어간다는 건 그 남은 몇 프로를 보고 들어가는 거지, 예, 거기서 견뎌내지 못하면 사실은 다 이제 도태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서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주변에서 나랑 교육 가면은 자매님 말씀 때 말씀하신 요즘도 돈 주나요? 교육 받으면? 줄걸요? 아, 줍니까? 어. 네. 예, 요즘에도 이렇게 교육 받으면 돈 준다고 해서 가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제 뭔가 내가 보험이 됐든 뭔가 됐든 이렇게 세일즈를 시작을 권유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우리 회원 중에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26년을 하신 자매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험 세일즈가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은 또 아니에요. 제 후배들도 보면 이제 시련을 겪고 좌절하는 경우도 가끔 보거든요. 근데 그 기본에 충실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어느 직장에 가든지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대략 8시간 근무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부터 그 저녁 6시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정을 갖고 뛰면 또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그 수입, 그 이상의 수입도 가능한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그 하지 말라도 아니고 꼭 해보라도 아니에요. 제 생각은 자기가 정말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한다면, 그리고 우리 그 후기 성도들이라고 하면 정직하게, 내가 그 일을 하는 건 거기에 맞는, 그 수입에 맞는 정직한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쁜 직업은 아니에요. 이 세일즈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거절에 대한 것들, 뭔가 이렇게 또 상처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에 대해서 좀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세일즈를 하다 보면 네, 마음에 상처 입을 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주로 이제 우리가 신입사원들이 지금 가장 많이 이렇게 상처받는 게 아는 사람들한테 거절당했을 때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거의 뭐 이렇게 보험 권유를 안 하고 지내요. 제 뭐 그 이렇게 친구들, 뭐 동창들 이런 사람, 아는 사람은 잘 안 찾아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뭐 가입하겠다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입을 시켰는데 뭐 못하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또 이렇게 통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인간인지라 우리가 이제 계약이 딱 체결되면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이제 영업해본 분들은 다 알지만 그 계약서 사인 딱 끝나면 굉장히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안 하겠다고 통보를 딱 받고 나면은 그 행복감에 2배만큼 불행해집니다.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네. 저도 안선미 자매님 알게 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안선미 자매님께서 저한테도 이게 최영재 이거 보험 가입 좀 해,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자매님은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예, 대개는 보험이 우리한테는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네. 안소민 자매님은 그 어느 경지에 있는 것 같아요. 보험을 저 사람한테 이게 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험 시작할 때처럼 그 뭔가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시는 게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 네.
나한테는 수익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저 사람의 경제 환경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되게 뭔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 마음이 되게 아까 그 마감일이 다가올 때 그렇잖아요. 이번 달에 이거 한 건만 하면은 레벨이 탁 바뀌면서 뭔가 가중치가 부여될 것 같은데 예, 그럴 때 정말 평정심을 갖는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내공이 필요한 단계인 것 그렇죠. 같네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이렇게 막 여유롭고 오랫동안. 뭔가 그런 네. 우리 자매님 지금 6학년인데 언제까지 그러면 현역으로 활동하실 예정이세요? 7학년, 8학년? 지금 저희 회사에는 90대도 일을 하시는 이야.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 욕심으로는 고객이 이제 저 싫다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와. 대단한 꿈이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고객을 몰라보고 네. 고객이 아줌마 오지 마!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할 계획이에요. 와, 이제 나중에는 뭐 손주들 막 보험 들어주고 오시겠네요. 지금 그죠? 고객의 손주 고객- 계약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 같이 이렇게 공감하시니까 네. 예? 손주를 위해서 이게 좋은 겁니다. 라고. 고객들이 이제 제가 은퇴할 시기니까 그만두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의외로 계속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고객들하고 이제 뭐 이야기 이런 이제 뭐 노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고객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연로한 분인데 이제 혹시 그만두면 어쩌나고 걱정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제 고객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안소민 자매님이 와드에서는 지금 상호부조의 회장님을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성전에서 10년째 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오너 드라이버세요. 운전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슈퍼 우먼이신데, 웬만한 자영업은 저리 가라네요. 네. 정말 자매님께서 뭐 7학년, 8학년까지 쭉 달리신다고 하니까, 거의 나중에는 한 50년 채우시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 고객의 삶과 계속 그 같이 갈 수 있는, 뭔가 그 사람들과 동반자가 돼줄 수 있는, 뭔가 그런, 동반자 같은 보험인 것 같아요. 네. 자매님에 대해서 오늘 또 색다른 면을 또 보시게 됐을 겁니다. 네, 자매님 끝으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떻든 뭔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또 뭔가 세일즈에 대해서 뭔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젊은 친구라고 하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본인이 지금 선택지가 없어서 보험 일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다면 어떤 직업이든지 제가 보험 일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직종의 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분들은 다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일을 선택하게 됐다 할 때는 보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어떤 일을 하시든지 지금 하시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내가 그 CEO가 아니라면 내가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CEO답게 CEO처럼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방송 잘 보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분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라는 우리 6학년 세일즈 고수 안소민 자매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각자 계시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자리에 같이 모시고 여러분들의 노하우를 또 함께 우리가 들어보고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가 뭔가 하나 제스처를 보겠습니다. 이게 수화로 일이 됩니다. 일, 워크.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제가 구호를 외치면은 잡 어벤져스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준비되셨나요? 네. 네. 자, 시작. 잡 어벤져스!